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상장한 LS 머티리얼즈 나와 있고요. 반도체 종목도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해상풍력 관련한 종목들도 이제 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SK 오션플랜트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SFA 반도체가 우선 25% 넘는 시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LS 머티리얼즈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성한도 11%대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장중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S 머티리얼즈부터 살펴볼 텐데요. 올해 IPO 마지막 대어로 꼽혔었죠.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쾌거를 기록을 했는데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SFA 반도체입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으로 미증시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시세는 더욱더 크게 분출이 되면서 25%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해상풍력 관련한 종목들이 내년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한 이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기대감을 흡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이 고금리도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고 내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6% 넘는 시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한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종목들이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강박권 수준에서 마감이 되면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산타 랠리 가능성이 이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4%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성한입니다. 미국 MP 머티리얼즈와 미국산 히토류 산화물 공급 계약에 따라서 이 첫 구매 발주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시세를 보였고요. 다만 시세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소 둔화가 되면서 11%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오늘 장 핫스탑5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LS 머티리얼즈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제 공모 단계부터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받았었던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역시나 좀 기대를 좀 해보셨던 이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만한 이제 수익률이 오늘 딱 찍히게 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오늘 좀 처분을 하셨던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이제 KNS 상장 이후로 지금 300% 수익률을 달성한 두 번째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 자체는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본업 자체도 이제 차세대 이체전지라고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시세가 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역시나 이제 상한가까지 끌어올려주는 이런 좀 패턴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내일도 역시나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엿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장 막판에 사실 상단 부분을 뚫지 못하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저는 LS 머티리얼즈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 LS 머티리얼즈 쪽으로 많은 이제 수급들이 좀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반도체 종목들도 윗꼬리 달고 좀 빠지는 종목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개별 테마에서도 사실 윗꼬리 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내일 LS 머티리얼즈 시세가 어떻게 종가 마무리가 되는지 유무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저라면 지금 LS 머티리얼즈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당일날 매도하시거나 혹은 그 이튿날까지 보시고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절대 욕심 내지 마시고 뭐 1개월 들고 간다, 3개월 들고 간다 할 때마다 아시겠지만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통 보호예수 물량들이
차곡차곡 쏟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출회될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어느 정도 빠른 단기 매매 차익 실현으로 전략적인 부분들을 잡아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 접근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장 당일 혹은 두 번째 거래일 때 좀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SFA 반도체, 이 종목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힘을 냈잖아요. 이 종목들의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사실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특이한 날 중에 좀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통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던 종목들이 꾸준하게 이제 랠리 양상을 펼쳐지는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사실 이제 덜 올랐었던 이런 종목들이 좀 특이하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펼쳐졌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SFA 반도체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좋아하실 만한 네페스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15% 가까이 이제 급등을 좀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뤄볼 때 역시나 반도체 주도주 섹터로서 역시나 계속 면밀하게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반도체 비중을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각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소멸되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나타나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잘 마무리할 때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펼쳐질 때, 이런 양상들이 펼쳐질 때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실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일봉상 봤을 때에는 굉장히 최고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SFA 반도체 월봉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대거 급등하는 가운데에서도 SFA 반도체가 유일하게 또 못 갔었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키 맞추기 장세, 그죠? 키 맞추기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시세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급등하는 와중에 두산 로보틱스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키 맞추기로 다른 로봇주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8%, 10% 이렇게 한 번에 추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신 내 반도체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내 종목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 종목의 순환매를 한 번 더 기다려보시는 이런 또 기다림과 또 현명함이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FA 반도체를 혹시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보통 하루 이틀 지금 음봉을 좀 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갭상승 떠서 이제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반도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도 밀어주잖아요.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밀어주고 그렇게 되면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월 달 CES 있고 2월 달에 정부 정책이 있고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연출이 좀 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은 좀 들고 가시는 선택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한동안은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또 강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흐름이라고 하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SK오션플랜트입니다. 뭐 증권가에서 실적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SK오션플랜트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저 역시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2배, 3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고금리 기조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 자체가 조금 감소되는 이런 지금 추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제 베스타스라고 하는 이제 풍력 1등 업체가 있는데 지금 그 기업에서도 지금 풍력 투자에 대해서 지금 조금 중단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최근 이제 뉴스를 통해서 노출이 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스타스는 사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대다수 이제 SK 오션플랜트, CS 윈드 이런 좋은 기업들도 사실 같이 좀 주가가 많이 눌렸었던 이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었는데 자, 오늘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고금리 기조가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씩 해결되는 기미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금리를 뭐 1% 혹은 지금 1.5%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수준으로 내년에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끝나고 다시 그 금리가 이제 하방으로 다시 치닫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또 이제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이제 또 미국 대선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될지 또 바이든이 될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트럼프가 되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지금까지 밀었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싹 또 바꿔서 이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좀 동반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모멘텀 상으로는 물론 지금 차트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 패턴 자체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업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세계 1등 기업들의 추이를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바닥 대비 이렇게 한번 장대 한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런 랠리가 지속될지 유무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금리 기조가 완화가 될 때마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GI 이노베이션인데요. 최근에 제약주 사이에서 한 번씩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GI 이노베이션은 제가 이제 또 오늘도 4% 넘게 이제 또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추세는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도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를 또 기술 수출을 해서 또 굉장히 또 큰 성과를 냈었던 기업 중에 좀 하나가 되겠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일본 쪽에 또 3천억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좀 체결하게 되면서 또 관련된 또 호재 부분을 작용을 해서 주가가 3만 원대까지 뚫어놨었던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후에 기술 이전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16,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21,000원대까지 이제 반등 추세를 좀 갖춰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1월 달에 가장 큰 바이오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다국적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들과 1대1 미팅까지 가능한 기업들이 보통 가장 큰 수혜를 주로 이제 손꼽히곤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딱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바로 GI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024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주인공으로서 충분히 올라설 수가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상방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주가가 3만 원대를 뚫어놨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을 좀 해줬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3만 원까지 조금 크게 올라설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만약에 나는 이 좀 바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일 수 있다라는 말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도 남아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성안인데요. 첫 이 구매 발주 소식에 오늘 장에서 힘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성안이란 종목도 제가 이제 사실은 괜찮다. 그냥 기업 펀더멘털 자체도 그렇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기존 히토류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거기다가 이제 거래처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를 염두에 봤을 때에는 저는 단연 탑 1은 성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유니온부터 시작해서 유니온 머티리얼 여러 가지 종목들이 히토류 관련된 테마주로서 좀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베트남 쪽에서 이제 품질 검증까지 정확하게 받은 이런 곳은 지금 성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내가 히토류라는 예를 들어 중국이 히토류라는 카드를 계속 꺼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반사이익 수혜주를 내가 한번 꼭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기술력 있는 성안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지금 당장에 이제 펀더멘탈이 이제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서야 막 이제 히토류 품질 검사를 통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인증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봤을 때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굉장히 급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점과 염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오늘 굉장히 사실 이 박스권에서 계속 맴돌았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의 2,000원 선에서는 빠지지 않고서 계속 이제 유지해줬었던 종목인데 갑자기 이제 이탈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최저점 1,300원까지 1,300원까지 왔다가 지지라인 받고서 지금 오늘 최초로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1,500원대, 그래도 오늘 고점 대비로 1,750원까지 좀 찍었었는데요. 추후에도 이렇게 거래량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최근 이제 일본 거래에서 항상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다시 히토류 관련된 이슈를 받게 된다면 이 종목부터 크게 올라갈 여지가 좀 높기 때문에 성안이라는 종목 조금 더 유념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 이하입니다. 922억, 지금 이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1,000억 단위의 기업을 기관과 외국인이 대폭적으로 매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만약에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실제로 이제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할 때 시가총액 2,000억, 3,000억 정도 베이스까지 가야만 기관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붙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배, 4배 올라갈 종목들을 찾으실 때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이 사이에 있는 종목들을 잘만 이제 가치적인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보유하게 되신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올려놓은 이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통 기관과 외국인이 받쳐주면서 주가 3배, 5배까지도 뛰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이제 로봇주 이제 감속기 부품 업체 중에 SBB테크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SBB테크도 사실 굉장히 중소형주였다가 사실 거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술력을 좀 인정받아서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올려놓으니까 그때서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붙기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주가 5배, 막 6배까지도 올랐었죠. 그런 이제 추이까지도 좀 그려놨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안에 대해서도 저는 3배, 5배 포텐이 좀 살아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손꼽아 보고 있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구독!